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910입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시계를 봤는데 우연히 11시 11분이라든가 앞에 가는 차 번호판이 888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우연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마침 2월 22일이네요. 1년 365일 중에 하루에 불과한 날이지만 역사 속 오늘은 플로리다의 주인이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바뀐 날이고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양자간 연락사무소 개설 합의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이 바로 2월 22일 오늘입니다. 누구에게는 평범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을 오늘, 필리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눈에 띄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OFW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제도 이 OFW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쿠웨이트에 나가 있는 필리핀의 해외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결국 대통령이 쿠웨이트 지역 필리핀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명령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지난해 2017년에 필리핀의 해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돈이 28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이 넘어 사상 최대 금액을 송금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네요. 금액으로 보면 최대의 금액인데 그 금액의 증가율은 이전 연도인 2016년에 비해서 다소 낮아진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유가 하락 등으로 중동 지역의 경기가 좋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일 것이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필리핀의 해외 노동자 OFW들은 필리핀의 국내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쿠웨이트 지역의 OFW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25만 명이 넘는 중동 지역의 필리핀어 노동자들의 앞날이 걱정되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필리핀이 더 걱정되는 셈이죠. 두 번째 눈에 띄는 뉴스는 이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이죠. 2018년 1월에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의 수가 전년 대비 16% 증가되었다고 필리핀 관광부가 밝혔습니다. 2017년 1월보다 올해 지난 1월 달에 방문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건데요. 이 방문객 중 1위는 역시 우리나라 한국 분들입니다. 특히나 한국 방문객들은 작년 1월에 비해서 약 28%가 늘어나서 총 19만 8천 명, 거의 20만 명 정도가 필리핀을 찾으신 건데요. 한 달 동안 약 20만 명이니까 대략 하루에 6천 명이 넘는 숫자가 필리핀행 비행기를 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중국인들인데요. 11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보다는 거의 절반 수준의 숫자이긴 합니다만 증가 속도는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네요. 조만간 제1 방문객은 중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중국에서는 보라카이나 팔라완 쪽으로도 직항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눈에 띄네요. 마지막 소식은 필리핀의 유명 온라인 매체 래플러에 대한 소식입니다. 일전에도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래플러가 외국인 투자법 위반 혐의로 언론사 등록 취소 통보를 받았었죠. 지금은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래플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래플러가 두테르테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몇몇 언론사들과 함께 두테르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는 대통령궁에서 이 래플러를 아예 대통령궁 말라까냥 출입을 금지시켜버렸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론사 면허 취소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말라까냥이 자의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려버린 건데요. 당연히 필리핀 언론단체에서는 이런 대통령궁의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조치는 과거 독재자 마르코스 때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건데요. 요즘 시대에는
특히나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유권자들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텐데 이런 조치들에 대한 필리핀 유권자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필리핀에 살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또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기본적인 품질들,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음식이 맛있어야겠고 또 어학원이라고 하면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야 하는 건 기본적일 텐데요. 그것 외에도 우리 식당이 얼마나 맛있는 곳인지 또 우리 리조트가 얼마나 좋은 시설인지를 고객들에게 잘 알리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바로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필리핀에서 온오프라인 디자인 컨설팅을 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피노이 나인텐도 방송이나 카페, SNS 등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던 참이었는데요. 오늘은 저도 이걸 좀 상담을 받아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피노이 나인텐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닐라에서 디자인 컨설팅 스튜디오 M을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마틴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야,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이 피노이 나인텐도 이게 너무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 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뭐 여러 군데 좀 수소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네요. 네. 지금 그러면 계신 곳은 어디쯤이세요? 지금 현재 마닐라의 보니파시오 쪽에 있습니다. 마닐라에 거주하시는. 그러면 지금 필리핀에 오셔서는 계속 마닐라의 그 보니파시오 쪽에 거주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이전엔 보라카이에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보라카이에 계시다가 그러면 마닐라로 그러면 이주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야, 생각해보면 보라카이하고 마닐라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보라카이는 완전 휴양지고 또 마닐라 특히 보니파시오는 완전 현대화된 도시인데 네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활해보시니까 이 완전 다른 두 종류의 완전 다른 필리핀을 경험하시겠네요. 예.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이거 오늘 좀 이 사신 방송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예. 저희 피노이 나인텐 방송에 대한 이제 뭐 방송이 저희가 이제 오디오 방송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뵙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 디자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예. 오늘 제가 이 바쁜 시간 제가 부탁드려서 저희 이거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혹시 저희 방송은 기존에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성격을 좀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간주를 하고 제가 좀 몇 개 좀 여쭤볼게요. 예.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카페 우리 분들 중에서도 네이버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네이버 카페를 좀 이렇게 잘 만들고 예쁘게도 만들고 뭐 디자인이라는 게 꼭 예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안에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도 좀 이렇게 구성을 잘 해야 될 텐데 좀 이 구성할 때 좀 고려해야 되거나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보기에 디자인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보기에 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를 갖다 올리는 경우가 많고 카페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성향이 강한데요. 디자인 쪽으로 구성은 상단에 이제 대문이라고 하고 하단에 이제 타이틀이라고 나눠야 되는데 보통 이제 윗부분 같은 경우는 로고처럼 이 성향을 갖다가 보여주고요. 이 피노이 나인텐의 뭐 어떤 성향인지 지금 보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방송이 됩니다라고 해서 정보 같은 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약간 아쉬운 게 기존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거에 로고를 사용하신 게
여기도 동일하게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카페 전체적인 이미지가 네네. 그 어떤 걸 추구하시냐에 따라 가지고 모던하게 갈지 좀 활발하게 갈지 결정이 되는데요. 네네. 이게 방송 커뮤니티니까 네네. 좀 활발한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은 색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봤을 때 아까 하단에 정보가 나와 있는 부분이요. 네네. 한 이미지에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쉬운 방송 청취법, 공유하는 칸, 뭐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 세 개로 좀 구분이 되는 게 딱딱 인식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고가 필리핀 국기 색깔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도 국기 색깔별로 세 개로 구별을 딱 하면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더 정보를 빨리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 쭉 들어보니까. 예. 이게 보통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보통의 이제 다른 우리 교민들 중에서도 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카페를 좀 구성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내용을 다 넣으려고 하면은 이게 혼선이 가거든요. 보는 사람이 또 안 보게 되고 주요 정보를 가장 크게 비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이콘이라든지 글자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이 카페를 보면서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첫 화면, 뭐 이제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많이 보시니까 모바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 첫 번째 화면 디자인 그 이제 보통은 이걸 이제 대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대문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다들 비슷하실 텐데 이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대문을 아까 뭐 잠깐 말씀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좀 구성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 좀 하나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구성은 아까 말했듯이 세 개로 나누고요. 네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여기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은 네네.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뭐 플러스 친구라든지 유튜브로 바로 넘기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보통 이용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내용은 중심적인 거 위주고 분류를 잘 하는데 네네. 추가적으로 기능적인 부분도 이게 사실은 버튼인데 그런 걸 잘 몰라서 글자 위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자 카페다라고 하면은 눌렀을 때 바로 글이 많은 정보가 돼 있는 곳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인 페이지의 그 대문이라고 하는 첫 페이지에서 이 카페의 주요한 내용들에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쵸.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지금 보면은 바로 이미지만 있는데 요 위에 똑같이 무슨 텍스트 위주로 버튼식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 오늘의 방송이다 그런 것들도 같이 위에 추가를 해줘가지고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네. 역시 이 전문가들한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사실 저도 이제 이 네이버 카페도 시급하지만, 예. 그동안은 저희가 그 페이스북에 저희 그 피노이910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 페이스북 페이지는 또 이것도 또 사실은 디자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좀 구성을 하면, 저희 페이지 보셨죠? 페이스북에 있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글 위주로 가다 보니까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카페랑은 좀 틀리게 아까 거기는 대문이었죠. 여기서 이제 커버라고 부르는데 뭐 지금 필리핀 전문 방송에서 뭐 팟빵 어플 설치 해가지고 그런 텍스트라든지 그런 꾸며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보통 PC 기준으로 이제 컴퓨터 기준으로만 보셔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러면 지금 글을 쓰신 게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데 보통 페이스북은 스마트폰에서 많이 보는데 그렇죠. 컴퓨터 기준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글 쓴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사이즈에 따라서 다 잘려져 버리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공간에다가
글을 많이 쓰셨는데 네네. 그게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잘려서 보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사실은 좀 염두를 하고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스크탑 환경하고 모바일 환경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그쵸.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잘 나와 있지도 않다 보니까 일반 작업하시는 분들은 좀 모르죠. 예. 참 이게 제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이게 전문 용어가 많아서 저도.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게 어떻게 제가 보통의 경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요청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건 다 컨설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약간 이제 하나의 그 과정 중에 하나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도 운영하고 지금은 사실은 뭐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제가 조언적으로 아니면 처음에 가이드라인으로 해가지고 하나 먼저 샘플로 만들어 드리죠. 제가 또 요것도 하나 좀 잠깐 여쭤볼게요. 저희 그 로고도 있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저희 로고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이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현재 그 진행자님의 로고는 이게 거의 웹에서 많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막 아이콘처럼 되게 작게 보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의 웹 아이콘처럼 좀 작아져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 현재 형태에서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직관적으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뒤에 그 필리핀을 뜻하는 국기 색깔로 돼 있어서 그런 건 되게 좋은데 이게 좀 약간 러프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지저분한가요? 예. 크게 봤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작게 봤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텍스트라든지 그런 색상을 갖다가 아까 말했던 이제 웹 아이콘처럼 좀 더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고 이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 전파 같은 뭐 번개 모양 같은 걸 배경으로 넣어가지고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딱 보면 이건 방송하는 곳이구나 딱 느낄 수 있도록. 예. 이게 참 해주시는 말씀은 제가 딱딱 알아듣겠는데 이게 이 아마추어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작업이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래서 이 전문가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로고라는 게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또 이제 쓰임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명함에도 로고가 들어가야 되고 페이스북 이런 SNS에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이게 또 문서에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제가 이제 로고 제작을 하게 되면은 로고를 기본을 제작을 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변형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피노이 나인텐 같은 경우 숫자를 갖다가 가로 형태로 해서 뒤로 붙여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응용 컷을 같이 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뭐 저희도 이제 방송의 청취자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이곳저곳에 제안서를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온라인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어떤 형태잖아요. 이제 오프라인상에 이제 제가 페이퍼를 종이에다가 이제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럴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포맷이라는 게 좀 별도로 또 있는 거죠. 사실은 로고를 제작을 할 때 포맷도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블랙으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블랙으로 했을 때 이게 보여지는 로고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걸로 응용을 하는 것도 있고요. 약간 별개의 얘기긴 한데 정말 다양한 곳에 좀 쓰여야 되는 로고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회사 소개서라든지 그런 데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 로고를 가지고 뭐 사은품을 만들거나 그럴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진행자분 로고는 글자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볼이라고 약간 이제 그 사업체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심볼 마크 같은 거를 제작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이제 전파 형태를 갖다가 배경으로 넣어도 되지만은 그걸 이제 앞으로 해서 심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디자인 스튜디오 M
예. 지금 운영하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상호가 예. 지금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 이제 저희가 필요한 네이버 카페나 페이스북 로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마틴 사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또 주요 사업 분야들은 더 있으시잖아요. 예, 지금은 사실은 다 로고를 빼고는 이제 다 인터넷 웹 쪽 얘기를 하고 네네. 이 필리핀에 오게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인쇄물 관련된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락가이 쪽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하면서 배운 것도 좀 많고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도 더 배우시는 부분도 더 있어요? 그럼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라카에서도 작업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앞서서 이제 제 사신 방송으로 제가 여쭤봤던 내용들 이 온라인에서 있는 것들 말고 그럼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작업을 주로 하시는 작업들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메뉴판이라든지 브로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판이라고 하는 거는 식당에서 주문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메뉴판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 온라인에서 우리가 이런 SNS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디자인과는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식의 차이가 있지 사실은 표현 방식만 틀린 겁니다. 우리 이렇게 교민 업체들 이제 여러 식당이나 레스토랑 이렇게 가셔서 식사하실 때 메뉴판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교민들이 운영하시는 일반적인 이 한인 업체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메뉴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떠세요? 보통 이게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일반적으로 좀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네네. 다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잘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네네. 이게 디자인적으로 잘 됐다 그런 것보다는 사실 메뉴판은 손님이 빨리 오더를 내고 정보를 이제 전달받는 약간 설계 도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좀 구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진을 갖다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쓰다 보니까 실제 나오는 음식하고 메뉴판에 있는 음식하고 틀려서 이제 컴플레인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이 마틴 사장님께서는 이 메뉴판 그럼 이제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 작업하는 중에서 제일 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또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이게 아까 온라인 쪽 얘기한 거랑 유사한데요. 네네. 사실은 주력 상품이 가장 먼저 좀 보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국 식당을 예를 들면은 좀 세트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트 메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단품으로 다 돼 있는데 같은 브랜드인데도 필리핀에 있는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접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트 상품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는 이제 보통 한 페이지의 집중도를 높여가지고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요. A4면 A4에 전체에 넣어가지고 손님들한테 이거를 좀 주문할 수 있게끔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단품은 이제 그 이후에 좀 낮게로 나열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단품으로만 구성된 메뉴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님이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야 다 아는 메뉴니까 기호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마닐라 같은 경우는 이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걸 시켜야 될지 몰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품으로 다 나열되어 있는데 베스트 10이라고 해가지고 앞장에다가 딱 해가지고 사장님이 주력으로 밀고 싶은 상품이 가격이 좀 높다든가 아니면 이제 많이 찾는 음식을 갖다가 딱 10개 정도를 딱 구성을 해가지고 뒤에 있지만은 그래서 빨리 손님이 잘 모르겠으면은 이게 베스트 10이구나. 셰프 스페셜도 그런 개념으로 빨리 오더를 내리게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좀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그럼 이렇게 이런 메뉴판을 하나 좀 제가 만약에 의뢰를 한다 그러면 이 제작이 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이런 게 보통은? 제작 기간은 사실은 텍스트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메뉴 기간은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사진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까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래픽 작업을 좀 많이 들어가요. 그 정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음식을 다 따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구를 하시면은 뭐 제가 밤을 새서라도 작업을 해서 그 이전까지 끝내긴 하는데요. 예, 평균적으로는 좀 여유롭게 잡으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2주는 잡으셔야 되고 조금 이 뭐 사진이나 이런 또 작업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여유 있게 한 달 정도는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네요. 네. 예. 그 레스토랑 메뉴판은 그렇고요. 예, 예.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한데 아까 그 브로셔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이 브로셔라는 게 뭐 이제 메뉴판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부에 우리 뭐 비즈니스라든지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일 텐데 예, 예. 이게 이제 뭐 우리 교민 사회에도 여러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어학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업종별로 이 브로셔마다의 좀 특징이나 차이가 좀 있나요? 제작하시는 과정에서는?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보통 있는데요. 네네. 근데 같은 업종이라도 그쪽에서 어떻게 이제 그쪽 사장님이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따라 틀려지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보니파시오 살다 보면 여기 이제 하이스트리트라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공원 같은 데가 있어서 지나가면은 맨날 여기서 그 콘도 분양 뭐 브로셔나 팜플렛을 많이 줍니다. 엄청 나눠주죠. 생겼는지, 예, 뭐 돈 많아 보이는지 맨날 주는데.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안에 내용을 보면은 어차피 다 콘도인데 어떤 곳은 건물 외형. 우리는 뭐 이렇게 좋고 시설이 좋다 해가지고 좀 건물 외형과 건물의 장점만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고, 네네. 어떤 곳은 보면은 사진에 보면 아이들이 막 뛰놀고 있고, 좀 어르신들이 이제 편하게 막 쉬고 있는 그런 거 위주로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같은 콘도이지만은 고객한테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냐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콘도도 사실은 콘도 브로셔를 만들 때도 우리 콘도가 투자 개념으로 판매될 콘도인지 아니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판매될 콘도인지를 판단해서 브로셔를 제작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야, 이것도 그냥 저는 뭐 이제 브로셔를 받아보는 입장, 보통의 경우 이렇게 받아보는 입장에만 있어서 그랬는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관심 있으면 좀 읽고 안 그러면 그냥 보통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 이 방송을 할 때 이제 저도 이제 여기저기 뭐 이렇게 섭외도 하고 방송 내용에 대해서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그냥 알아서 잘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예. 뭐 제가 그 상대 이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인터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있고 조사가 돼야 뭐 좀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굉장히 막막한데 우리 그 마틴 사장님도 이 브로셔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좀 잘 이 작업을 제대로 잘 의뢰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만드는 이유가 저한테 의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죠. 뭐 팜플렛이 됐던 포스터가 됐던. 네네. 그러면 그 목적을 제가 정확히 알아야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유가 원칙이죠. 뭐 이게 왜 필요하신지, 그러면 어떤 고객한테 어필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의뢰를 하시는 건지 제가 명확히 알아야 하면은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요.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브로셔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표현이 틀린데 만약에 단순하게 저한테 브로셔 몇 장 하는데 얼마고 언제까지 돼요라고 하면은 저는 기계적으로밖에 보통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걸 건물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객하고 이제 처음에 클라이언트에 의뢰하는 단계에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예.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배제됐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똑같은 가게인데도 서로 다 틀리더라고요. 강점하고 약점이. 예.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실 때 막 너무 귀찮아하거나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냥 이런 거 좀 알아서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굉장히 답답하시죠? 계속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연락드리고 계속 찾아가고. 그게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일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또 여쭤보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어떤 결과물이 딱 나왔는데 이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딱 보기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그게 좀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네네. 기존에 없는 디자인을 할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좀 낯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마사지 포스터인데 다 보면은 이제 여성이 벗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는 좀 감성적으로 뭐 된 걸 제안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낯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설득을 하거나 제가 아니면, 왜냐면 요청한 대로 바꿔드리면 그 집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쵸, 또.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낯설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는 사실 처음에 얘기가 다 끝난 상태여가지고 진행이 돼가지고 크게는 없어요. 근데 뭘 넣어달라, 어떤 부분을 추가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네. 현재까지는 클라이언트를 이제 계속 설득을 하거나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운영하신 분들이 또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쵸. 뭐 제가 아무리 컨설팅을 한다고 해도 내부적인 거 아주 상세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봤을 때 이거는 이쪽 사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변경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작업의 그 결과물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또 클라이언트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제가 컨설팅을 한 이유가 뭐 이제 한 건 예를 들어 영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분도 매번 뭐 맡길 때마다 새롭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다 알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비용적인 측면도 그래서 더 낮춰드릴 수도 있고, 저도 일하기가 좀 더 수월한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그래서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설득을 하고 서로 간에 또 약간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있지만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참 쉽지 않은 작업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에서 이 디자인 작업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건 참 필리핀에서 작업하는 부분 중에서 이런 거는 좀 아쉽다. 이런 게 약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으세요? 그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마닐라 쪽은 제가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보라카이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 이제 인쇄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출력? 그쪽은 막 예를 들어 제가 포스터를 되게 이쁘게 디자인을 해도 좀 거친 천 같은 데다가 인쇄를 하니까 아무리 이쁘게 해도 이제 뭐 퀄리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더를 내리면은 좀 너무 느려가지고 뭐 한국에다 오더를 내려가지고 배로 오는 시간이나 현지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키나 똑같이 3주가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인쇄 기술이라든지 그런 속도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마닐라 쪽은 아직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보라카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 환경인데 아이고야. 저는 마닐라로 오면 되게 속도가 빠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오히려 보라카이하고 마닐라하고의 인터넷 상황이 오히려 보라카이가 더 낫기도 해요? 아니, 이상하게 그쪽이 더 낫더라고요. 여기가 훨씬 빠를 줄 알았는데 여기가 사용객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그런 때 말고도 이제 자료 조사를 하려면은 많이 이제 서칭을 하고 그러는데 인터넷이 낮에는 거의 느리다 보니까 거의 뭐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 또 이게 이제 필리핀에서 인터넷 상황이라고 이제 우리가 워낙 한국에서 또 좋은 상황의 인터넷만 사용을 하다가 가서 아마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긴 해서. 그나마. 예. 이거 참. 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저희 그 피노이 나인텐의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공부가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디자인 의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저도 제 스스로도 좀 준비를 해서 의뢰를 해야겠다 이런 것도 참 제가 많이 알게 됐는데 끝으로 우리 마틴 사장님께 디자인 스튜디오 M 저기 의뢰를 좀 상담을 좀 받고 싶으면은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1차적으로는 카톡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처음에 의뢰 내용을 듣고 나서 이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미팅을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필리핀 필고라든지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필리핀에 사는 한국인의 모임에다가 디자인으로 검색하면은 아마 컨설팅 스튜디오 M이라고 나올 수 있고요. 그걸 못 찾으시는 분들 때문에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문 N 숫자 21 영문 PEKR입니다. 그게 이제 카톡 아이디고요. 그리고 또 무슨 뭐 포트폴리오나 지금 작업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 페이스북 쪽도 있고 네이버 카페 쪽도 있는데요. 주소가 네이버 카페가 좀 더 수월하니까요. 보통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N21 PKR 치시면은 제가 여태까지 작업한 포트폴리오라든지 분류별로 로고라든지 간판 디자인, 뭐 메뉴 브로셔, 심지어 여기서 티셔츠라든지 무슨 비누 케이스 패키지 같은 것도 한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피노이 나인텐에서도 티셔츠 하나 제작해야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해주신 그 블로그 지금 그 카톡하고 블로그가 사실은 뒤 주소가 같은 거네요. 제가 가서 좀 보고 저희 그 피노이 나인텐 티셔츠도 한번 저기 찾아뵙겠습니다. 좀 내용 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공부가 많이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그 디자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조만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마틴 사장님은 보라카이에서 마닐라로 이사를 오신 분인데요. 아직 정리가 완전히 다 마쳐진 상태가 아닌데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저희 피노이 나인텐도 매 새로운 시즌마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해주신 말씀을 참고 삼아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피노이 나인텐으로 연락 주시고요. 카톡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피노이 910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방송에 출연하셨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방송 외에서도 함께 얘기 나누시면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이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교민분들 중에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을 접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교민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게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알렉스였고요. 저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